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11회차 서길봉입니다.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논어에 있는 거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자고요. 채상 위불능하요 제하위불 원상 정기이불고 의인증문이 니라나 미다. 자, 윗자리에 있게 되면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으면 윗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자신을 단정히 하여서 남에게 구하는 것이 없게 되면 원망할 것도 없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남한테 부탁해서 그 부탁을 안 들어주면 인연이 끊어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우리 불자님들 이해가 안 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절에 가서 빈다고 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인연을 못 갈고 맨날 그렇게 쫓아다닐까요? 여기 가서 쏟다가 지치면 저기 가서 쏟고, 저기 가서 쏟다 지치면 저기 가서 쏟고, 그죠? 신랑이 그런 식으로 속였으면 아마 벌써 이혼했을게요. 못 산다고. 근데 부탁하는 것도 누가 하고 속상해하는 것도 누가 해요? 부탁할 때 부처님하고 공정 세웠어? 각서를 쓰셨느냐고요. 근데 사람이 다급해지고 힘들어지다 보면요, 마음속으로 염원이 기원이 생기더라고요. 다급해지고 제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한 2번 하다 보면 부처님 제발 우리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또 좀 지나보면 다 나와. 산신님, 칠성님, 하느님, 뭐 종교가 뭔지도 모르게 나와. 불자가 눈이 와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 근데 뭐라 그러고 넘어지는가 가만히 봤더니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급하면 뭐예요? 아무거나 막 불러대. 그러나 아무거나 막 불러대도 와서 해결되는 건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마. 부탁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야. 근데 기대는 안 하면서 부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36페이지. 지난 시간에 마무리 막 급하게 갔다 끝났어요. 자, 오늘 하는 부분이요. 제목이 운명은 있는 것인가. 지난번에 하는 중간에 끝났어요. 거기 이어서. 우리도 마음의 사용에 따라서 성현이 되기도 하고 범부가 되기도 하고 성공의 탄탄대로를 걷는가 하면 실패의 늪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잘못 사용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약삭빠르게 추구하려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손실을 쌓아 좌절을 만들기 때문이다. 개미도 내일을 알고 오늘을 준비하며 비가 올 것 같으면 개미가 분주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미가 분주하게 움직이면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쥐도 미리 태풍을 알아 배를 타지 않는데 태풍을 만나서 파손될 배다라고 하면 쥐가 그걸 알고 안 탄다는 거예요. 그만큼 쥐띠생들이 뭐예요? 센스가 빠르고 영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속된 표현으로 하면 통박도가 좀 높아요. 쥐띠들이. 우리는 진정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을 줄 알지만
자신의 미래를 좌우하는 덕목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해서 생각지도 않다가 어리석게도 온갖 재앙을 다 겪으며 괴로움을 맞이한다. 조상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면서도 시키는 대로 잘들 해요. 근데 자기 앞날에 대해서도 똑같이 안 보이는 건데 그거는 또 미신이라고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멍청한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구분을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멍청한 줄 알아요? 똑똑한 줄 알아요? 알아서 하세요. 세상에는 세상에 순리가 있다는 얘기. 우리에도 우리의 삶의 이치가 있다. 아침밥은 언제 먹는가? 우리의 운명 있는가? 아침밥은 늦게 먹는 사람이 성공을 할까요? 일찍 먹는 사람이 성공을 할까요? 예. 제가 3대 재벌 그룹 회장들 자서전을 다 읽어봤어요. 그분들의 평균 아침 식사 시간은 5시 반. 취침 시간은 빠르면 1시 반에서 2시. 제가 알기로는 뭐 옛날에 대우그룹 했던 분은 하루 수면 시간이 2시간. 매일 뭐를 보느냐? 무협지를 봤다라고 했어요. 당신은. 근데 여러분들은 무협지를 봤다라고 하면 다들 뭐 슝슝슝슝 해서 야 장풍 이런 걸 보는 줄 아는데 거기에서 처신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주무시기 전에 1%, 많이 보는 때는 2%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재벌그룹 회장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3시간이 안 됐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몇 시에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보여? 그 사람 아침 식사하는 시간 딱 보면 탁 나와. 답이 탁 나와. 근데 대부분 또 투정 부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침 식사 늦게 하는 사람들이 투정은 더 부려. 거지들이 세상 인심 박하다고 난리를 치고 옛날에 그랬는데 왜 못 얻어먹어요? 지가 게을러서 늦게 가니까 먼저 간 놈한테 죄 뺏겨서 못 얻어먹는겨. 그러면서도 뭐 백화점에서 뭐 며칠부터 세일 요번 뭐 블랙 무슨 데이? 블랙 데이? 프라이데이? 아니 뭐 하면은 하여간 2, 3일 전부터 줄 서 있다 문 열면 뭐 죽기 살기로 뛰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농땡이 치는 사람들이야. 신발은 어떻게 벗어놓는가? 어떻게 벗어놓느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벗어놓는 놈들은 성공하는 놈들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시작분이 없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치약은 어디에서 짜느냐? 이것도 어디에서 짰느냐에 따라서 달라. 저 망할 건지 흥할 건지 대번 알아요. 생각은 어떻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또한 차량의 운전은 어떻게 하는가. 차량 운전 해볼 때 빈 공간이 있다고 요립하고 들고 조립하고 드는 놈 있죠. 절대 돈 빌려주지 마. 측근에 있으면 돈 필요할 때는 와서 죽을 듯이 그냥 아양 떨고 하다가 지 배부르고 나면 아는 척도 안 해요. 기회주의자들이야.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틈이 좀 있는데도 가히 뭘 치사하게 왔다 갔다 해. 하나로 가지. 꼴통들이야. 하나뿐이 몰라요.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 가만히 생각해봐. 자기 운전하는 거 지 성격하고 맞나 틀리나 이치학으로 다 나와. 근데 상황 봐가지고 융통성 있게 무단히 가다가도 공간이 많이 있으면 또 가는 이건 다소의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고 외길로 가는 사람들은 외골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이용해 먹어도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야. 잠은 어떻게 자는가? 이렇게 자는가? 옆으로 자는가? 다리를 꼬고 자는가? 큰 대자로 자는가? 다 달라요. 잠자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질병까지도 알고 있어요. 잠잘 때 나도 모르게 가슴에 이렇게 배 위에다 손을 얹고 자는 사람들은 위장병이 있는 환자들이에요. 또 목소리는 어떠한가? 목소리 딱 들어보면은 목소리가 윤기가 있는가, 톡톡 쏘는가, 부드러운가,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툭툭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가, 거기에도 이치가 있어. 말은 어떻게 하는가, 목소리의 색깔은 어떻고, 헤어스타일은 어떠한가. 우리 보살님들 이마 훌떡 까놓고 다니면 남자 백수대, 양기가 너무 뻗어서 이마 너무 열어놓고 다니지 마.
무속인들이 전부 훌떡 까놓고 이렇게 묶고 다니죠. 그러니까 신랑들이 없어. 신랑이 있어도 지가 벌어먹고 살아. 여자들 이마 훌떡 까놓고 다니면 양기가 뻗어서 신랑이 음기가 뻗게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풍수지리의 이치도 헤어스타일에 있어요.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돼. 헤어스타일에도. 또 앞으로 또 요즘 학생들 유행한다고 다 내려쳐. 이게 전부 정신병 진입하는 직전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즘 애기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다 이렇게 가리니까 뭐예요? 속으로 상해. 기가 안 돌아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 많고 인내 끈기 없고 이러는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또 머릿결도 달라. 승질 부리고 살 때 머릿결 만져보고 온화할 때 머릿결 만져봐. 승질 부릴 땐 억세, 빨래비누로 감은 것처럼.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할 땐 보들보들이야. 만져봐. 표정은 어떠하고 눈은 어떤 모양이고 그지요?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는지 웃는 상을 하고 다니는지 그지 않아요? 마음에 따라서 바뀌잖아. 그 다음에 눈은 어떤 모양이고 째려보기를 잘하면 쪽쪽쪽쪽 째져지고 웃기를 잘하면 동글동글해지고 그지 않아요? 눈썹은 어떠하고 눈썹도 승질대로 나와요. 승질대로. 웃는 옷은 어떤 스타일로 입는가. 여러분들 옷 입은 거 보면은요. 제가 지금 폴라티 이렇게 입었잖아요. 이렇듯이 옷에 단추 있는 옷을 입는데 요까지 꼭 채워서 입는 사람은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속에 비밀이 많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속에 담지를 못해요. 다 꺼내놔야지. 화제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복을 입고 다녀도 여러분들 왜 양복에 단추 하나만 채우고 다니는 줄 알아요? 도대체 알기나? 그 전에 보면 양복 이렇게 단추 2개인데 꼭 위에만 이렇게 채우지 않아요? 그러면 여성하고 다닐 때 여성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아,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어느 쪽에 섰어? 신랑. 이게 영국의 신사도에서 나온 거예요. 신사도에서 나왔는데 영국에선 옛날에 신사들이 펜신, 그죠? 펜싱 들고 다녔잖아. 이게 칼이었잖아. 유럽의 칼. 그럼 칼을 왼쪽에 차요, 오른쪽에 차요? 왼손잡이는 오른쪽에 차고 오른손잡이는 왼쪽에 차지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볼 땐 왼쪽에 차지요. 그러면 여성을 왼쪽에 세워놓다 보면 칼을 꺼내다 보면 다쳐요, 안 다쳐요? 그럼 여성은 어느 쪽에 세워요? 오른쪽에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오른쪽에 세우는 거예요, 여성을. 계급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왼쪽에서요, 오른쪽에서요? 오른쪽에 쓴단 말이에요. 계급 차이가 조금 나면 같이 못 써요. 왼쪽에서 한 발자국 뒤로 쫓아가야 돼. 스님 시봉하는 법도 어떻게 돼요? 한 발자국 옆에 한 발자국 뒤에서 스님 오른쪽에 모시고 쫓아가야 돼. 이게 어른 시봉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가씨를 오른쪽에 세우는데 왜? 적이 나타났어요. 그럼 뭐예요? 펜싱을 딱 꺼내면 딱 보호가 되죠. 오른쪽에 세우면 꺼내서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옷의 단추가 옛날에 유럽에 옷 입은 거 보세요. 조끼 같은 걸 입었는데 단추가 대부분 2개가 있어. 다 채워서 입는 경우도 있지만 양복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단추를 하나만 채워. 하나를 채우는 뜻은 뭐예요? 내 아가씨 건들지 마. 언제든지 건들면 난 너 가만 안 둬? 용서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 채우면 뭐예요? 나는 먹통이야. 다 열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신사도의 발의로 꼭 뭐예요? 하나를 채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할 거니까 건들지 마.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장이다. 우리가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할 때는 꼭 뭐예요? 2개 다 채우면 우바리 같잖아. 하나만 딱 채우고 하는 거예요. 다 열어놓으면 또 뭐예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장을 입어도 2개 다 열고 다니는 사람들은 떨렁이들이에요. 사업을 해도 뭐예요?
시작은 잘 해놓고 마무리는 못 져요. 두 개 다 덮는 사람은 남의 충고 하나도 안 들어. 지 외골수 꼴통대로 마냥. 하나 채우는 사람은 듣는 거 듣고 자기 뜻대로 관찰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 성격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또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각자 쓰는 마음이나 행동가짐의 모든 것이 형성되고 그 마음에 따라 인생을 운전해서 자신의 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실천 상태를 보면 부자가 될 것인지 빈천하게 될 것인지 혹은 존경을 받을 것인지 미움을 받을 것인지 등의 대부분이 겉으로 드러나 한눈에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점심 공약을 해도 내가 또 이런 얘기 해놓고 여러분들 옆에 가면 밥도 안 먹어. 젓가락을 많이 쓰는 사람 이기적이에요. 자기뿐이 몰라요. 수저를 많이 쓴 사람들은 배려적이에요. 젓가락을 많이 쓴 사람은 이기적이고 보편적으로 양기가 뻗어요. 수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잘 살펴보세요. 은기가 뻗어요. 나보다는 너를 생각해 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밥 한 번 먹어봐도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나중에 지멋대로 살게 할 건지 내 뜻대로 따라올 사람인지 한 끼 먹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여러분들은 나 모르고 만났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냥 고민하고 번뇌해요? 전자제품을 한 번 선택하면 몇 년간 후회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는 몇 년간 후회해요? 잘 선택해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때는 늦어서 동숙의 노래나 부르고 여러분들 자녀들 상대 만날 때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손을 보러 가면 그 남자 친구의 부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한순간에 알아. 그 부모 가운데 어머니가 저 잠깐 실례 좀 할게요 하고서는 화장실을 가. 근데 그 아버지가 알아서 갔다 와 해놓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 아들한테 자기 딸 줘야 돼 말아야 돼? 그 일로 때려치고 데려와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아내가 화장실을 가는데 남편이 쫓아가서 보호를 해주는 모습이 안 보였다라고 하면 그 아들놈은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아버지하고 똑같이 안 해. 그럼 내 딸을 거기 시집 보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남자 위주로 사는 집안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자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럼 죄송합니다. 잠깐 실례할게요 하고 아내 화장실 가는데 쫓아가서 보호해주고 같이 오는 남자. 이런 집의 아들.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런 집에 딸을 시집을 보내야 돼. 그게 답이 나와. 한 번만 만나보면 다 답이 나. 그렇다고 선보러 가는데 나한테 동행하자고 하지 마. 나 시간 없어요. 또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선보러 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부모가 나왔는데 남자는 그냥 멍하니 있고 남자가 얘기하려면 가만히 있어봐. 당신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자기가 다 여자가 얘기해. 그런 집에 아들 장가 보내야 돼 말아야 돼? 망쳐. 자기 아들 완전히 망치는 겨. 거긴 또 여자가 완전히 판을 갈라. 봐봐. 여러분들 어머니가 대가 세면 여러분들도 우리 보살도 대가 세고 여러분들이 낳는 딸도 대가 세. 봐봐. 집집마다 3대가 똑같아. 내 부모가 어머니가 좌지우지하면서 왈가왈부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딸은 틀림없이 그렇게 살아. 자기 어머니처럼. 아들은 어떻게 돼? 그것만 봤기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왈가왈부하는 여자 만나서 또 살아. 잘 봐. 그래서 부모가 그 여자가 대가 세면 다 대가 세. 그래서 봐봐. 부모의 집에 여자가 나가서 장사해서 먹고 산다 하면 뭐예요? 그 집에 시집 가면 뭐 해야 돼? 지가 나가서 장사하고 먹여서 살려야 돼 남편.
답 나오죠? 태번 나와. 근데 뭘 봐. 아, 뭘 보러 가는 거야? 옷 입고 나오는 거 보러 가는 거야? 나 참. 그러면 우리가 사주팔자대로 사느냐, 운명대로 사느냐, 뭐대로 살아요? 다들 팔자대로 산다 그러대. 팔자. 그죠? 팔자는 태어난 생년월일시야. 생년월일시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팔자는 못 바꿔. 근데 뭐를 바꿔요?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차. 이게 차자잖아요. 뭐 요즘 신동 나온 한자가 있어. 이게 무슨 자인 줄 알아요? 꾀자예요, 꾀자. 차 밑에 깔렸잖아. 차가 있어, 차가. 차가 있는데 차가 티코냐, 모닝차냐, 좀 중형차냐, 큰 차냐, 좋은 차냐, 나쁜 차냐, 차의 종류가 바로 뭐예요? 팔자예요. 팔자. 그럼 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가느냐, 국도로로 가느냐, 산길로 가느냐, 종로로 가느냐, 영등포로 가느냐, 청량리로 가느냐, 누구 마음? 차 마음? 운짱 마음. 그래서 운전사 마음대로 가는, 운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운전 운자를 써서 운명이에요. 옛날에나 티코 같은 거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고속도로 올려놓으면 큰 차보다 더 빨리 간다고 그랬어. 왜? 쪽팔려서. 근데 요즘은 뭐예요? 아무리 조그만 차도 성능이 나빠서 120km, 130km 못 달리는 차 없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차도. 잘 가대. 잘 가. 귀여울 정도로 잘 가.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는 차가 좋으냐 나쁘냐에 딸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잘 가고 못 가고 해요? 운전사 마음이야. 운전사가 가다 휴게소에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차가 좋다고 가? 아, 토끼처럼 좋은 차 끌고 가는데 휴게소에서 힘들다고 4시간 자면 조그만 차 부산 가는 거하고 누가 더 빨리 가? 그래, 반개차가 더 빨리 가. 이게 바로 뭐예요? 운명이에요. 사주팔자에 달리는 게 아니야. 물론 똑같은 운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팔자가 좋은 게 나요? 안 나요? 낫죠. 하지만 팔자가 내 인생의 전부를 뭐요? 운전해 주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아, 예를 하나 들어서 뭐 내가 금이 생겼다. 그럼 덩어리로 놓느냐? 반지를 만들어 놓느냐, 아니면은 뭐 목걸이를 만들어 놓느냐, 팔찌를 만들어 놓느냐, 그건 누구 마음? 그래서 금덩어리는 바로 뭐요? 팔자에 해당이 되고, 뭘 만들어서 내가 놓느냐 하는 것은 바로 뭐요? 운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팔자도 필요하지만 운명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양의 기운이 해가 길어지는 여름에는 만물이 잘 자라는데, 음의 기운인 달의 길이가 길어지는 겨울에는 만물이 뭐에 다 동면에 들어.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가정에서도 양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누구에 따라 움직여? 음에 따라 움직여요. 천하지 대본, 천하지 근본야. 어디가? 지가, 땅이. 천하의 근본은 어디? 땅이야. 하늘은 높을지는 모르지만 땅이 천하의 뭐요? 근본이야. 남편이 집에서 대장일지는 모르지만 집안의 모든 역량은 누가 다 움직여요? 아내가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의 성패는 남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아내에게 달려있어요. 아내에게. 훌륭한 남편은 훌륭한 아내를 만나야 되고, 훌륭한 자식이 훌륭하게 크려면 어머니를 훌륭하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땅이 근본이 돼요. 그래서 음의 기운이 세지면 양의 기운은 줄어야 들어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했던 거 아니에요. 음의 기운 커지면 양의 기운은 줄고.
음의 기운이 작아지면 양의 기운은 커져요. 그러니까 딱 지나가는데 어느 집에서 아이고 네가 사람이냐? 내가 몇 번 하지 말라는데 그러냐? 하고서는 지일이 그 아내의 목소리가 크면 그 남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촌방을 먹고 있어. 그럼 그 집안이 성할 집안이요? 망할 집안이요? 망할 집안이라. 그래서 유교에서는 여자의 목소리가 담을 넣으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해있던 게 그런 거예요. 연기가 뻗으면 어떻게 돼요? 양기가 죽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도 하나의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연의 이치만 여러분들이 터득하면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학문으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다정다감하게 하는지 진짜로 진실되게 다정다감한지 날 꼬드기려고 다정다감하는 척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쩍하면 입마시고 퉁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린 줄은 알아야지. 이것이 저거 같고 저것이 저거 같고 그럼 평생 그러고 사는 기요. 걸음걸이나 앉아있는 자세, 표정 이런 것도 우리는 대번 알 수가 있어요. 걸음걸이가 씩씩하면 성격이 씩씩한 거고 걸음걸이가 느릿느릿하면 성격이 느릿느릿한 거고 그러지 않아요? 걸음걸이가 갈짓자로 이렇게 걸으면 그 여자는 뭐예요? 돈은 내가 갖고 놀고 있어 이 얘기거든 집에서. 그래서 힘이 딱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 집 남편들은 뒤에 쫓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그냥 이러고 쫓아. 나는 그냥 당신이 시키는 대로 이 뜻이거든. 이치가 다 담겨 있어. 옷 입은 모양 하나 그 마음이나 행동력 그걸 다 할 수 있어. 성품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부모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자식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다 알고 여자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버릇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가 되거나 남편을 백수로 만든다라고 그랬어. 왜? 나는 누구한테 안 기대도 혼자 나는 잘 살 수 있어. 어깨에 힘 딱 들어가서 여자가 이러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혹시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있다라고 하면 꼭 남편은 저기 가서 귀퉁이에 기대 앉아 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 여자 뜻대로 살아가는 게야. 여자가 자기가 신랑 때문에 못 살겠다고 큰소리 박박 치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는 지금 과부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자꾸 어디 기대 앉아 버릇하면 나는 생활권이 없어 점점점 아내에게 맡기고 아내 쫓아가고 싶어 요 얘기거든. 쪽으로 앉아 버릇하면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외로움을 느끼고 누구한테 동정 바라고 관심 바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쪼그려 앉아 버릇하면 외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면 고스톱방에서 놀거나 아니면 술집 다른 아가씨한테 눈이 뻗쳐가지고 나가기 시작해. 왜? 관심 난 필요한데 왜 관심 안 가져줘? 이 얘기거든. 남편 앉는 거 잘 쳐다봐. 심지어 치약 하나를 예로 들어봐도 어떻게 돼요? 윗부분에 짜는 놈이 성질이 급해? 아랫부분에서 짜는 놈이 성질이 급해? 그렇죠? 윗부분에서 짠 놈이 성질이 급하죠. 그거는 찬찬한 놈한테는 영락없이 당해. 응? 조이파리한테 많이 당한 놈들은 다 치약 윗부분에서 짜는 놈들이거나 사기를 당할 확률이 엄청 높아. 성질이 급해서. 그 치약 짜는데 0.001초를 못 참아가지고 위에서 꾹꾹 눌렀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그 사람은 텀부덩 뭐요? 사고만 쳐. 그럼 누가 해결해줘? 그 상대가 해결해줘. 치약을 위해서 한번 일주일 짜봐. 그럼 위에서 텀부덩 짰던 신랑도 어떻게 돼? 밑에서 짜기 시작해. 왜 이렇게 위에를 접어놨어? 밑에는 그대로 있는데 위에서 짜기 시작해.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혜를 알면 신랑을 꼼꼼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치약을 위에서 자꾸 짜버릇하면 신랑이 답답하면 밑에서 짜기 시작해. 참을성이 늘어나는 겨. 신랑이 신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벗어놓고 다니면 사업하면 영락없이 망하거든. 그럼 왜 신발 이렇게 놔야 할 거 없어. 하나는 현관목에 덜컹덜컹 놓고 하나는 저 안쪽에 벗어놓고 다녀봐. 남편이 신발 왜 이렇게 놨어 하고 챙겨놓기 시작하면 이렇게 놔야 좋겠구나 하는 거면 지가 챙겨놓기 시작해. 상대 고치는 법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근데 언젠가 그러잖아. 신랑이 술을 먹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 술 먹지 말라고 싸울 게 아니라 지가 더 늦게까지 먹으면 돼. 신랑 2시에 들어오면 지는 밤새도록 먹다가 들어와. 그럼 신랑이 자기가 먹고 안 먹고 집에서 싸우는 게 불안한 게 아니라 지가 술 먹고 있다 보면 아내가 술 먹다 또 안 들어올까 봐 일찍 들어와 안 들어와? 고치는 뭐 간단해. 싸울 일 한 개도 없어. 스님 저는 술을 못 하는데요. 그럼 참고 살아.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윗부분에서 짜는 사람은 끈기가 없고 매사가 덜렁이라 실수가 많고 마무리를 못 짓고, 아랫부분에서 짜는 사람은 의심이 많고 소심하고 지나칠 정도로 찬찬한 면이 있고 근거 많은 면도 있으니 흥할지 망할지는 대번할 수 있다. 치약 하나만 짜는 것만 봐도 알아. 걸음을 걸어도 여러분들 걸음 걸을 때 이렇게 내가 가만히 방에서 앉아서 보면 누구는 지그득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대부분 지그득 끌고 다니는 사람에다가 껌을 씻고 있는데 딱딱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뭐가 연상이 돼? 유흥업소 영번 아가씨. 그렇잖아. 껌 짝짝 씻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 부르는 다방 종업원. 신발을 질질 끄는 사람들은 매사 무슨 일이든지 질질 끌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마음 못 쳐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슬리퍼 신었다고 탁탁탁탁 소리 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걸음을 걸어도. 운동화나 구두를 신은 것처럼 슬리퍼를 신어도 얌전히 이렇게 걸어야지. 탁탁탁탁 못 써요. 또한 인간이나 금전, 사업 등의 모든 일이 하나라도 제대로 끊고 맺는 것이 질질 끌리게 된다는 이야기야. 또 옷을 입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깐종하게 딱 입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유행이 돼. 옷돌이 짧게 입고 속에다 좀 긴 거 입고 또 속에다 긴 거 입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또 여기다 묶고, 그지요? 3층으로 입었다 그러면 결혼 3번 해야 돼. 4층으로 입었다 그러면 결혼 4번 해야 되고. 참고해.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떻게 돼요? 3번, 4번 옮겨 다녀. 깐종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직장이 됐든 사회가 됐든 연인 관계가 됐든 깐종한 걸 좋아해. 늘어진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늘어뜨리고 다녀. 이놈 사귀면서 시간 봐가면서 저놈 가서 만나고 또 저녁 땐 저놈 가서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몇 층으로 입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목 끝까지 옷을 입는 사람은 내성적이고 열고 입는 사람들은 외형적이 많고, 또 겨울에도 창문 열어놓고 사는 사람 속에 화가 많아서 그렇죠? 화기가 있는 사람들이 잘 열고 입어. 또 마음속에 암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목소리나 목에 힘을 딱 주죠. 그런데요? 이런 식의. 저도 알거든요. 이 암만 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 스타일. 집에 가봐. 당신은 이거 하고요. 너희들은 이거 해. 이런 스타일로 하잖아. 암만, 이기, 아집. 목이나 목소리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며 의기소침한 사람은 목소리도 가늘게 찢어지고 걸음걸이의 보폭도 작다. 목소리가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의기소침한 사람들이에요. 또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약간 찢어져. 온화하지 않아. 또 그런 사람들은 걸어갈 때 보면 보폭이 작아요. 이렇게 걸어가. 나와 답이. 목소리가 걸걸한 사람이 이렇게 걷는 거 봤어요? 이렇게 걷지, 그지 않아요? 목소리가 걸걸한 사람 양기가 뻗어요. 집에서도 자기가 주인이 돼. 자기가 왕이야. 또 가슴을 펴고 어깨를 벌려서 갈지자로 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을 먹어도 젓가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독단적이야. 자기 유리함만을 따져. 수저를 많이 쓰는 사람은 이해적이고 안정적이고 배려가 있어. 상대적으로 주관을 내세우지 않아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행주자 어묵동정 세상에 이치가 없는 것이 없어요. 자신의 행복과 불행, 이것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역시 팔자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어떠한 원인을 만들고 어떠한 인연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느냐에 바로 달려있다. 그것이 운명이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각자 사주팔자라고 하는 좋은 밭에다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굳은 의지와 최선을 다하는 끊임없는 지혜로운 노력의 씨앗을 뿌려서 자기 앞날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너무 치우치지 않아도 되죠. 걷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다 됐어. 어떠한 고난의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걸음걸이 법하고 또 여러분들 잠자는 체형, 성품, 질병 이거에 대해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나갔네. 딱 그 문 앞에서 끝났어. 다음이 걷는 모습으로 상대를 예측하는 거였는데 그 전에서 끝났어. 할 수 없어요. 어떠한 고난의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굴하지 마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면 그대의 야망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짐이 있다, 고민이 있다, 걱정이 있다. 속상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고민과 걱정과 해야 할 일들이 결국 나를 살아가게 하는 끈이 돼. 그 짐이 나를 버틸 수 있는 끈이 돼. 그 짐이 없어지는 순간에 나는 뭐예요? 삶의 목적을 잃게 돼. 그러니까 고달파지 마. 기뻐해.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다라고 할지라도 야망은 헤쳐나간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뿐이다. 네, 합장들 하시고. 치작화지효 무지불급이야 니라나 자, 중용에 있는 건데요. 지혜로운 자는 항상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항상 모자르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자랄 것도 없고 지나쳐서도 아니 된다. 자기가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알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모르면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 왜요?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인연과 만나게 되고 또한 인연이 돼요.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내가 그림을 하나도 못 그린다라고 하면 누군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나게 돼. 우리 보살님들 결혼할 때 음식 못해도 결혼 못했어? 아니잖아. 음식 못하는 놈들이 반찬 타박 안 하는 놈 만나고 음식 잘하는 놈들은 반찬 타박 억수로 하는 놈 만나. 응?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본전치기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생긴 대로 여건대로 환경대로 뭐예요? 살면 돼. 내가 밥을 전혀 할 줄 모르면 신랑이 퇴근해서 해줘. 밤중에 해놓고 아침에 갈 때 오히려 신랑이 나 출근하는데 밥 먹자 하고 깨우거든? 내가 잘해봐. 시간 돼서 늦었어요. 출근해야지. 닭다리를 긁어도 알았어 알았어 해가지고서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와서 후다닥 한 숟갈 뜨고 그냥 튀어나가 버려. 그러니까 합하면 뭐예요? 하나요 하나. 좋아할 것도 나빠할 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런 이치를 알면 여러분들 다 여여하게 살 수가 있어. 여여하게 사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 백전백승 천지대요 제1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